네, 안녕하세요. 자, 좀 전에 나스닥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상과 또 SOXL 또 엔비디아에 대한 예상을 주가 흐름의 예상을 멤버십 우리 회원님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피자 회원 이상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테슬라 뉴스도 좀 살펴보고요. 주가 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계속해서 언론들한테 공격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또 뭐 팩트적으로 또 이런 좀 악재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CNBC에서도 사이버 트럭 운행 중에 엑셀레이터가 눌린 채 고정되는 현상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접촉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자신의 그 틱톡에 오작동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게 예전에 그 도요타에서 회장이 막 엄청나게 고개를 숙이면서 막 사과를 했던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대규모의 리콜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고무 매트가 이제 엑셀레이터에 끼어가지고 그 어떤 분의 자녀분이 사망을 했던가 뭐 그런 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엄청난 사과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네. 이런 자꾸 이런 노이즈가 없어야 되는데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임원이 사임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이건 팩트고. 그래서 지금 막 엄청 이게 뉴스가 지금 막 이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상승하는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노이즈가 너무 많은 상태여서 그렇고요. 자, 요즘 이제 이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이제 매크로적인 악재도 있고 회사 자체의 악재도 있고 그리고 참 이게 뭐랄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왜 하필이면 이 나스닥이 무너지는 날 머스크가 인원 감축 이 결정을 하필이면은 나스닥이 무너지는 날 발표를 꼭 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좀 그런 서운함도 있어요. 예. 차라리 오늘 발표하지. 예. 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가 이제 약하죠. 그렇고 제 그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힘드시니까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이 햇볕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해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분석하는데 이제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비치지 않는 이 뒷동네라고 하거든요. 뒷동네. 이 뒷동네에서는 매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햇볕이 비추고 있을 때, 이럴 때 하고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비추지 않는 이런 데에서 매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햇볕이 비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햇볕이 이렇게 지금 비추지 않고 있는데 요 햇볕이 비추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햇볕이 비추지 않는 이 뒷동네에서의 주가의 특성은 뭐냐면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요. 방향성 분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온갖 이상한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급락도 나타나기도 하고 급등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오만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률적인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오만 잡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언젠가 이 이제 햇볕이 다시 이제 드는 이 상황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이제 기억하시면은 아 정말 좀 좋구나 햇볕이 드는 상황에서 매매라는 것은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스윙 트레이더 분들의 완전 그 이제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숏 치시는 분들 뭐 이게 샀다 팔았다 이게 잘 아시는 분들의 완전 그 놀이 이제 뭐 그냥 잔치상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숏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의 잔치상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가나보다 이렇게 내가 매수 후에 이렇게 가나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좌절감을 이제 안겨주면서 손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뒷동네, 햇볕이 비치지 않는 이런 뒷동네 그늘 속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다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햇볕이 쫙 비칠 때 이런 매매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비싸지더라도 좀 이렇게 햇볕이 비칠 때, 그때.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려면 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와도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빠져나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햇볕이 비쳐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당분간 이렇게 급락도 있을 수 있고, 막 급등도 있을 수 있고, 막 올라갔다 딱 뭐 이럴 수도 있고, 온갖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 분석이 어려우실 때는 이 햇볕 기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나간 차트 놓고 보면 좀, 그러니까 이 차트 분석 기법을 유튜브에서 배우실 때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이 기법을 배우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나간 차트를 놓고, 진짜 그 기법이 맞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차트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공부의 그 수준이 더 깊은 곳이 있어요. 어쨌든 수많은 유튜브나 주식책에 나온 기법을 보고 그거를 따라하다가 손실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그 기법들의 이제 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의 기법을 지나간 차트에다가 설명을 붙여요. 지나간 차트에다 설명을 붙이면 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햇볕 기법은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현재 이제 상태가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어떤 일도 막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너무 큰 어떤 기대감을 갖거나 내가 바닥을 잡아야겠다, 막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는데 잘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운이 좋은 거거나 내가 주식 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윙이나 단타 트레이딩, 그다음에 주식 차트 분석을 아주 고수로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장은 벌긴 버는데 그렇게 재미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장에서 실력을 발휘를 하시는 거죠. 그건 정말 뭐 0.1%의 하이 레벨 고수이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을 잡아서 수익을 올렸다 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에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여기서 바닥 잡아서 성공한 거랑 여기서 잡아서 성공하는 거랑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잡게 돼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진짜 초심자의 행운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게 정말 사람 정신을 이렇게 흐려놓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뒷자리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만약에 이렇게 쑥 내려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바닥 잡으려고 하실 건데,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테슬라 좀 보면요, 테슬라가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물 공백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뚝 떨어지지 않고 지금 좀 바닥을 좀 잡아보자 하는 매물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랄까 그 전쟁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음. 사실 그 전쟁 우려로 나스닥이 하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론 감축 그 이야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금 모습을 보면 특이점이 뭐냐면 종가가 여기 있고 시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마켓이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당겨집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뒤로 당겨지듯이 당겨지고, 그다음에 시가에 이제 음봉이 딱 나왔다.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갭을 만든 상태로 자 프리마켓에서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애프터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의 장은 정말 한 6개월이나 8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락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은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은 나중에 이제 일봉상 모습으로 봤을 때 또는 주봉상 모습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처럼 큰 하락을 시작하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잘하면 이게 만약에 극복이 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대전환, 오히려 이 대전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가 않고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모습은 한마디로 앞으로 큰 하락이 있으려나 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그때 7월 그 금리 인상하면서 급락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요거를 넘어간다. 이 가격을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형성된 조금 높게 잡으면 여기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 이제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에서 이제 무너졌는데 이것을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부터 반등해서 내일까지 반등하고 그러니까 오늘 급등 내일 급등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 3일 또는 금요일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줘 버린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실적 발표를 하고 190을 돌파를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급 반전, 대전환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보고 이제 주가가 추세를 돌리는 걸 보고 하실 분들은 요때 보시면 돼요. 요때 추세 이게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급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빠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140조까지 내려갑니다. 원래 예전에 이제 미리 주가 분석을 해드릴 때 그 125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이 쫙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역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겠죠.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는지 그런 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이제 유동적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처럼 또 갑자기 뭐 감원한다는 운동 이런 악재가 추가로 나와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재료들이 완전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 예측을 하면서 지금 막 주가를 내가 상대로 막 덤벼든다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손을 띄고 일단 내가 태풍은 피해간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급락에 따른 이제 매물 소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반등이 좀 있으려면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등한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좀 반등을 하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딩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꼭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반등이 일어날 확률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166 정도 선까지 반등. 이게 잘못하면은 어쩌면 그 추가 하락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극적인 반전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저가 매수죠. 기가 막힌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극적인 반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평화 협정을 맺어버린다. 혹은 갑자기 하마스에서 갇혀있던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모두 다 석방을 해줘버린다. 뭐 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 극적인 걸 놓고 그거에 대한 배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손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왜 손절을 했을까? 나의 매매에서는 무엇이 문제일까?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거 찾아보고 하시면은 뭐 유튜브에서 뭐 별의별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리자면 이 전략의 부재라는 거죠. 딱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손실을 본 경우에 주식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고 하신 분들은 되돌아보면은 잘못하면 답을 못 찾는데 돈을 잃고도 답을 못 찾는데 그 전략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들이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계속해서 잃거나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방법을 계속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돈을 잃거나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이제 사실상 보면은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가 이렇게 어제 손실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유튜브 보고 유튜버 누구 따라한다거나 뭐 신문 보고 신문에서 뭐 산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테슬라에서 FSD 뭐 한다고 하니까 막 그거 보고 산다거나 저도 이렇습니다. 저도 뭐 FSD 막 한다고 하고 뭐 반값 할인을 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사야겠다 하고 막 사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모두가 다 비슷해요. 예. 근데 우리 모두 이제 이런 우리 거의 99%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99%의 사람들의 100%가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주식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모두 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주식 고수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방송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냥 매매 전략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무슨 뭐 자신의 무슨 뭐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둥, 뭐 무슨 뭐 습관이 어떻다는 둥, 이런 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예. 자, 뭐 평소에 뭐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정리정돈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매매 전략을 잘 알고 있다면. 네. 그래서 자신의 매매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매매 전략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면 돈이 계속 벌려요. 그러니까 그 외에 무슨 뭐 인내심이니 뭐 습관이니 뭐 매일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고 뭐 운동을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전략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 전략을 터득할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아이디어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저와 함께 이 전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